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재봉틀 초보자에게 필요한 소잉 준비물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 재봉틀을 하는 목적이 아마 취미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적은 다 다르지만 처음에 재봉틀 시작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가 재봉틀 공방을 운영하면서 생각한 초보자분들에게 필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마 소잉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도구들이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추가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준비물, 수성펜입니다. 이 수성펜은 원단 위에다가 그릴 때 사용하는 펜인데요. 흔히 초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크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초보자분들은 처음 사용하시면은 이 초크가 얇은 게 많기 때문에 부러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에 잘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수성펜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인펜처럼 원단 위에 바로 그리기도 편하고요. 수성이다 보니까 물에 잘 지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지도 않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는 저는 이 수성펜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초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써보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좋긴 하지만 처음에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수성펜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기화펜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화펜은 사용했을 때 수성펜이랑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공기 중에 날아가는 그런 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로 지우기 귀찮다 할 때는 이런 기화펜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화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뒤에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긴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할 때에는 기화펜을 써버리면 중간에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수성펜이나 다른 초코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깔 원단, 예를 들어서 검정 색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크펜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초크도 이렇게 연필 타입처럼 나온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손에 묻지도 않고 연필처럼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다음에는 시접자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자처럼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0부터 1, 2, 3, 4 이렇게 쭈루룩 써 있는데 이 시접자가 편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숫자가 나와 있어요. 3, 5, 7, 10, 15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의 끝에서부터 여기 숫자 3이 0.3cm예요. 여기 10은 1cm, 20은 2cm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완성된 선 위에다가 시접을 그릴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시접자 중에서도 이렇게 줄마다 색깔이 다른 시접자가 있어요. 아예 투명한 시접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시접자를 추천드립니다. 투명한 거는 아무래도 처음에 입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시접자를 추천드리고요. 시접자를 사실 때 이렇게 15cm 하나, 50cm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는 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큰 아이템 만들 때 이렇게 긴 자가 편하고요. 작은 곳에 이제 시접을 그릴 일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 15cm 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아예 2개를 같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각자예요. 직각자 종류가 이렇게 작은 직각자가 있고 큰 직각자도 있어요. 이 큰 직각자 같은 경우에는 옷 패턴을 뜨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인데요. 처음부터 옷을 만든다기보다 작은 소품을 만드실 분들은 작은 직각자를 추천드립니다.
소품을 만드실 때 대부분 네모를 그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모를 그릴 때 일반 자로만 그리면은 합형이 이 모서리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직각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각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각자를 구매하실 때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겉에도 센티미터, 안에도 센티미터인데요. 센티미터와 인치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센티미터를 쓰는지 인치를 쓰는지 아니면 둘 다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직각자의 단위도 이제 고를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시침핀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끝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낙엽 시침핀이라는 건데요. 낙엽처럼 생겨서 낙엽 시침핀인가 봐요. 이 시침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단을 자를 때 처음에는 가위를 많이 쓰시겠지만 자를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구슬이 박혀있는 시침핀을 쓰게 되면은 구슬 때문에 자를 올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에 머리가 납작한 낙엽 시침핀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추천해드리지 않는 시침핀은 재봉틀을 처음 샀을 때 사은품으로 온 시침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구슬이 달려있는 시침핀인데요. 이걸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은품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제품들이 간혹 있어요. 시침핀의 끝이 날카로워야지 원단에 잘 꽂히는데 끝이 무뎌진 게 있다거나 아니면 녹슨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공방 수강생님들께 아깝지만 그 사은품으로 받은 시침핀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내가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시침핀 하나 때문에 제 원단을 망치면은 제가 만들고 있는 작품을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침핀은 좋은 거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핀쿠션인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핀쿠션은 이 자석 핀쿠션입니다. 일반적으로 핀쿠션은 안이 이렇게 솜으로 채워진 걸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손목에 차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핀쿠션이에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시침핀을 사용하다 보면은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뭐 여기저기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자석 핀쿠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한 번에 주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있어서 패턴을 비껴 그릴 때 이렇게 패턴 위에 올려놓고 문진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핀쿠션을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자석 핀쿠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 쪽가위예요. 이 쪽가위 같은 경우는 매듭을 짓고 나서 긴 실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부분을 미세하게 자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쪽가위 같은 경우에는 재봉틀 사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 쪽가위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비해 놓는 편이고요. 특히 재봉을 하다 보면은 재봉 테이블에서 쓸 때도 있고 재단대에서 쓸 때도 있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쪽가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간마다 쪽가위는 하나씩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꼭 찾으려고 하면은 주위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실뜨개예요. 리퍼라고도 하는데요.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재봉을 하다가 틀렸을 때 뜯기 편리합니다. 리퍼 같은 경우에도 재봉틀을 처음 샀을 때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수강생님들께서 이걸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리퍼가 어디에 있는지. 재봉틀에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어서 들어있어요. 이 긴 막대기를 열어보면 이게 짜잔 리퍼고요. 뒤에 꽁지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재봉틀 살 때 들어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볼이 되어 있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원단에
제봉되어 있는 실을 뜯을 때 이 동그란 부분이 원단은 잘리지 않고 실만 자를 수 있게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볼이 있는 거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원단용 송곳입니다. 이 원단용 송곳 같은 경우에는 재봉을 하다가 틀린 부분에 실을 이렇게 뜯거나 원단에 모서리 같이 뭉쳐있거나 잘 안 나오는 부분의 원단을 꺼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 주름 재봉을 한다든지 미세하게 재봉을 해야 할 때도 송곳을 사용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송곳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왕 사실 거 문구용보다는 재봉용으로 나온 송곳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재단가위인데요. 재단가위는 정말 브랜드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추천하지 않는 거는 다이소의 2~3,000원짜리 재단가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사용하고 원단이 상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소중한 원단이 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그런 재단 가위보다는 초보자분들은 적어도 2~3만원대 정도의 가위를 추천해드리고요. 가위는 이렇게 작은 가위도 있고 큰 가위도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 하나를 구매하실 텐데요.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손에 맞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손에 피로도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처음에는 큰 가위가 좋은 줄 알고 큰 가위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볍고 작은 가위로 바꿨더니 손이 이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용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손에 맞는 거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재단 가위의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긴 해요. 이 큰 가위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두껍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원단을 겹쳐놓고 자를 때 편리하고요. 그리고 직선으로 많이 자를 때도 이 칼날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싹둑싹둑 자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품을 만든다든지 끝에 너치 표시 같이 이렇게 미세하게 표시할 때 또 많이 쓰고요.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가볍고 제 손에 잘 맞아서 애용하는 가위예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서 저는 손끝이 잘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사용할 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 가위 같은 경우에는 원단만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날이 종이를 자른다든지 다른 물건들을 자르면은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럼 가위를 오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가위는 정말 떨어뜨려도 안 되고 다른 물건을 잘라도 안 되고 소중히 사용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위가 너무 소중해서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내 가위는 소중하니까 그 정도로 가위가 진짜 중요하고요. 재봉을 지금 처음 하시겠지만 오래 하시다 보면은 도구 욕심이 계속 생기실 거예요. 그럼 저는 재단 가위는 정말 좋은 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엔 재봉사인데요. 재봉실 같은 경우에는 코아사라는 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봉틀 샀을 때 사은품으로 작은 실들이 여러 개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좋지 않은 실들이 많아서 중간에 실이 잘 끊긴다든지 먼지 같은 게 날린다든지 해서 오히려 재봉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실 종류도 막 파고들자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아사 세트 이런 거를 검색하셔서 20색, 40색 뭐 이렇게 세트가 있어요. 60색 이렇게 세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의 실이 있어요. 이럴 때 저는 큰 실을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작은 실로 된 걸 여러 개 사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실을 사다 보면은 막 필요한 색이 생겨서 계속 사실 텐데요. 큰 실을 쓰다 보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특히 흰색 실이나 뭐 검정색 실, 네이비 이런 거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실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형광 핑크라든지 잘 안 쓰는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를 큰 실로 사놓으면은 잘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이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을 사실 때 작은 콘으로 되어 있는 코아사 세트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재봉틀 초보자분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시거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